좋은 엄마 교실. 안녕하세요. 좋은 엄마 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희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니 엄마입니다. 네, 모두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은 보엔의 가족치료 이론 중 개별성과 연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하실 말씀들이 많은 그런 챕터입니다. 우리가 각자 이렇게 독립된 개체로 사는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어느 정도 분화되어 있고 내가 개별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홀로 유연하고 단독적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편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근데 서로 맞지 않는 커플이 해외여행을 가서 이제 서로 맞춰가기로 하는 그런 여행이었는데, 여자분이 굉장히 자기는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당신 뭐 했어? 우리 여행 뭐 할 거야? 빨리 택시 잡아. 너무 늦었잖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너무 혼자 스스로 반성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 인용문에 82페이지에 터널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예시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는 감정과 정서 반응이 명확하게 사고하는 능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냉담함을 비난하게 되고 그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적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것이 터널 시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서로의 상호작용 간에 관계되는 부분,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고 이 책은 말을 하는데, 저는 제 어떤 장면만을 가지고 남편에게 계속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자각을 하면서 더 이상 가지 말자. 더 가다가는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된다. 어떤 빚을 말씀하시나요? 남편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네, 그리고 워낙 딸들을 키우다 보니까 딸들에게 보이지 않게 조심한다고 하는데 감정은 정서는 다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겠다라고 지금 계속 되뇌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터널 시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군요. 우리가 부분적인 것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적인 것에 사로잡혔던 경험들은 근데 우리가 다 모두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책에서 83페이지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계에서 세부적인 것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상적인 사례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왜 그러냐고 질문하는 사람을 들 수 있다. 근데 제가 남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대체 왜 그래 여보?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주로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제가 여보 진짜 왜 그래? 라고 질문을 하면 엄청 화내요. 그렇죠. 뭐가 왜 그래? 이러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가 왜 그래? 이러거든요. 저는 그런 질문으로 남편의 탓으로 그냥 몰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저의 어떠함 때문에, 남편의 어떠함 때문에 벌어진 상황인데 당신이 이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당신 진짜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남편을 한순간에 이상한 사람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얘기 하잖아요. 가족 정서 체계의 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 83페이지에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거리를 두고 이젠 그 체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인용문을 보고 항상 상호작용적이었는데 왜 나는 남편만의 문제로 몰고 갔을까 이런 생각이 이어지면서 제가 과대기능을 하고 남편이 과소기능을 하는 게 정말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남편을 계속 그 돌봄 받아야 하는 아이처럼 제가 취급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또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죠.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관계 과정에서 발생된 것인데
통제의 중심을 그 사람한테 왜라는 단어를 통해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빠져버리는 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이 그렇게 화내신 건 어떻게 보면 정당하신 거예요. 그럼요. 네, 저도 남편이 그렇게 화내면 압불싸합니다. 그러면은 금방 얼른 사과를 지혜로우시네요. 저도 왜라는 질문 많이 하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는데 저희 남편은 되게 착하네요. 어떻게 반응하시는 건가요? 아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고. 아, 선생님, 그건 조금 이렇게 회피인가요? 살펴보셔야 돼요. 회피가 아니라 그것을 맞대응하기보다는 이 챕터 뒷부분에 나오죠. 맞대응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증상으로 표현하는 걸 선택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소기능 중에서 증상을 만성질환을 그렇죠. 가져가는 건가요? 이제 제가 진짜 빚을 부지런히 갚아야겠어요. 근데 상호적인 거니까요. 저는 그 말이 또 이렇게 위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우리 다희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네. 단순히 선생님 한 분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원가족에서 네. 강력한 어머니나 형제 간에 네. 여자분, 누나가 있죠. 맞아요. 그렇죠. 어머니도 강력하시고 누나도 강력했을 네. 경우에는 아이의 그 정서 체계가 몸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원 가족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착한 편에 속해서 저 동의합니다. 네. 저희 남편은 제가 네. 되게 예쁘게 말한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네. 그 원가족 체계까지 분석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행동의 원인이 그 사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초점을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5살이나 많아요, 남편이. 아, 다소 이제 그래 보이진 않지만 상당히 높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저 선생님의 누님이신 줄 알았어요. 제가 한참 어린 아가입니다. 아가. 큰 너무나 애기. 항상 당당하셔가지고. 큰 애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어제 대화한 건데 아이가 요즘에 저희 가정의 핫 이슈 아이의 이제 피부에 대한 그 토론이 한창이에요. 요즘에 남편이랑. 근데 이제 책 본 것도 있고 막 들은 것도 있으니까 당신 뭐 요즘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 왜 애기가 왜 아프지? 남편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보면 통제의 중심을 관계에서 한 개인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질문이 나에게로 와야 되는데. 그렇죠. 엄마, 아빠 사이 안의 에너지, 집안에 도는 그렇죠. 에너지, 관계 역동을 봐야 되는데 네. 선생님이 중심을 남편분에게 네. 들이셨군요. 나는 너무 좋은데 당신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있을까 봐 찾아요. 나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있나 막 이러면서 찾아요. 아버님께서 또 찾으세요. 받아주시네요. 여긴 참 착한 잘 남편분들만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사실을 왜곡했던.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이한테도 적용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애가 그냥 성격이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드니는 제가 이사 오기 전에는 엄마한테 많이 매달리고 많이 안아달라고 하고 찡찡거리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랑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제가 살림을 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책상에 앉으면 책상에 올려달라고, 제가 주방에 서면 안아달라고 이제 그 싱크대와 제 사이로 계속 들어가서 울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얘는 왜 이럴까? 뭐 첫째여서 그럴까? 왜 이렇게 찡찡대지? 혼자 노는 법을 몰라서 그럴까? 그냥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사를 오고 나서 저의 정서 상태가 많이 건강해졌거든요. 그 고립감으로부터 많이 해방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아기가 저한테 잘 안 매달려요. 혼자서 잘 놀고 자유롭게 그냥 돌아다니고 제가 안 보이는 곳까지 아이가 잘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침실에 들어가서 놀고 있거나 이런 게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놀랄 노자라고 제가 남편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엄마와 아이, 아빠 이 정서 상태가 서로 상호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경험할 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관계에서 어떤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지 않고 네. 이렇게 빠져서 보기를 원해요. 3인칭의 관점으로 보고 싶은 거죠. 제 문제는 아니었으면 좋겠네. 네, 우리 모두의 마음이긴 한데요. 우리는 항상 문제의 중심에 나를 두시는 게 훨씬 네. 더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희 어머니들은 모두 중심에 있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맞아요. 편이잖아요. 노력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빠지려고도 하시죠. 맞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당장은 빠지고 자동인 싶은. 것 같아요. 네. 사람 존재가 네, 그죠. 그렇죠. 일단 방어하고 싶은, 맞아. 나를 네. 안전하게 지키고 맞아, 싶은. 그래서 맞아. 키르케고르가 그냥 인간 사랑은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다. 네. 네. 사진 가족 사진 찍어도 자기 사진 얼굴 먼저 보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제가 잘 나온 내가 거.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그렇죠, 선택하게 그렇죠. 됐어요. 사진이라도. 남편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아, 애도 안 보여. 애도 안 보여. 미안하지. 애기 돌사진도 그냥 애기는 포토샵 하면 됐는데. 아니, 막. 애기는 원래 어떤 표정이어든 다 예뻐. 예쁘니까 그러고 맞아. 이제 저의 얼굴을 아, 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입니다. 네, 인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희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자연대로 살면 망해요.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친정어머니 도움도 있고 해가지고 다소 편하게 다녀올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린 아이를 놓고 뭐 해서가 아니라 남편이랑도 멀어지면 어쩌지? 뭐 이런 아, 남편과도 네네. 그런 마음이 학교 다녀오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밤에는 만나시잖아요. 만나죠. 네. 아침에도 만나는데 그런데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네,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잘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예전에도 그런 게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남편도 체력적으로 힘들까 봐 많이 집에 머물러 주죠. 그럴 때는 좋은데 이제 뭐 일을 하고 이럴 때도 참 불안했던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남편분께서는 선생님이 새로운 공간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네. 선생님에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걸로 저는 네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책에서 맞아요. 말하죠. 상상 속에서 내가 환상. 만들어낸 네.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네. 남편분은 그렇지 않은데 네. 선생님 안에 있는 불안이 네. 있는 거죠. 이자 관계에서 불안. 그런 거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뜨는 건 아버지도 아프셨다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셨는데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최초의 뭐 불안의 기억이 이제 부모님이 잠깐 이제 밤에 외출하셨는데 잠깐 갔다 오셨겠죠. 어릴 때 오빠랑 있었는데도 그때 한 6살 뭐 이렇게 그때 최초로 처음으로 불안했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이 책에서 말하죠. 인생의 경험에서 오는 배선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의 자료가 왜 이 순간에 적용이 됐을까? 선생님이 그걸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서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저희 남편은 저랑 결혼 초기에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되게 많이 불안해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님께서 아프셨던 기간이 기세요. 그렇다 보니까 남편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하는 그 불안이 어린 나이 때부터 엄마와 이렇게 분리되는 경험이 있으셨던 거죠? 정말 목숨이 위험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수술을 몇 번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불안이 약이 될 가능성은 매우 크죠. 네. 왜냐하면은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도 이자 관계이지만 부부 관계도 이자이기 때문에 그런 역동이 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참 제가 전화를 안 받거나 뭐 있어야 되는 시간에 집에 없거나 이러면 불안해서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때는 그래서 계속 저랑 붙어 있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별성보다는 연합성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하죠. 분화되지 못하는 그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의 지속입니다. 좋은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자 관계가. 네. 그래서 분석실에서 분석가를 만났을 때도 이자 관계죠. 두 사람의 관계니까. 한 분석가와 꾸준히 좋은 분석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행운인 것 같고요. 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 이든이 어머님께서는 남편의 그런 원가족의 상황을 알고 배려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다행인 게 제가 굉장히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어딜 안 나가고 관계의 지속. 네. 그냥 남편이 언제 찾아도 그냥 저는 어디 갈 데 없이 항상 그냥 집에 있는. 많이 회복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전화 좀 안 받으셔도. 네. 훨씬 괜찮아졌죠. 이제는 예전처럼 불안해서라기보단 답답해서 전화를 하는 대체 왜 연락이 안 되나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는 연락을 해도 이제 불안해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드니 어머님은 상당히 지금 호전적인 반응으로 가고 있고 분화의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길리건이 얘기하죠. 결혼은 재탄생의 경험이다. 네. 그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가는 경우도 있는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와의 역동에서 벗어날 수 없이 계속 힘든 경우도 많아요. 우리 한국에. 한국이 아니라 저희 집에. 선생님 혹시 미국에 사시나요? 이 충주에 네, 좋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와의 연합성이 굉장히 강요됐다고 해야 되나요? 강요. 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저희 엄마는 모두 다 내 거. 남편도 내 거, 딸도 내 거, 아들도 내 거, 사위도 내 거, 손주도 내 거. 이런 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내 거, 모두 함께 내 중심으로 모여가 이제 원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연합성에 대해서 보면서 저는 사실 엄마가 많이 뜨긴 했어요. 그래서 이자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면 좋겠지만 저와 남편의 관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계속 발견되는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선생님. 지금 89페이지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관계 균형은 정적이지 않으며 역동적 평형 상태다. 관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계속 조절하면서 균형의 역동적 특성을 만들어낸다.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에서 멀어지기보다는 관계를 향해 나아가려는 사고 균형과 행동 균형으로 변한다. 변화는 매일매일 나아가 매 분마다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아마도 선생님 어머님께서 분명히 그런 관계를 경험하셨을 텐데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또 다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남편이 아니어도 또 딸과도 계속 있는데 그게 진짜 말 그대로 계속 평형 상태를 이루면서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형태만 바꿔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저는 엄마가 아니고 또 저는 나름대로 많이 사고 체계를 가지면서 산다고 하는데도 자동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특히 말투에서도 들어온 언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설거지를 해야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설거지를 해놨어요. 그럼 저희 엄마는 설거지를 한 뒤 뒷정리,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닦는 거, 주변 정리, 냄비 정리까지 다 해놔야만 된다.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꾸지람을 듣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뭐 빨래를 해요. 그러면은 그 빨래를 넣을 때 탁탁 털어 널지 않아서 구김이 가는 것도 이제 저는 또 꾸지람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너무 싫었음에도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다르게 좀 곱게 자라서 그런지. 근데 남자분들이 빨래를 탁탁 덜어서 널고 뭐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가스레인지에 냄비 좀 이거 어려운 어렵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자관계의 역동을 선생님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더라. 맞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내가 엄마한테 받았던 걸 또 하고 있네 하는데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잠깐의 멈춤 생각 이외에도 반복되는 게 저는 스스로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체계라고 얘기하죠. 체계. 네. 네. 정서 체계로 자리 잡은 건가요? 정서 체계로 자리 잡았다. 이 책에서 혹시 보셨나요? 이모셔널 리액션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이 책에서. 보엔이 정서를 사용할 때는 좋은 관계를 얘기할 때는 정서로 사용한다. 그러나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표현을 할 때는
좋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보진 않아요. 네. 동물과 같이 충동적으로 그렇죠.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제 네. 보에는 말을 하고. 이게 뭐냐면 이미 입력된 대로 하는 거죠. 네. 내가 이성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걸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마도 선생님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장면이 연출됐을 때 네. 감정으로 가죠. 이성으로 가기보다는. 그래서 네. 제가 동물적인 충동으로 저런. 근데 이성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여성의 감정만 그런가? 남성들도 남성도 남편들도? 가능하죠. 있으니까. 네. 남자분들 중에서 정말 아내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정서로 네. 이렇게 바로 반응하셔서 네. 신발 정리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면서 신발 정리, 싱크대 체크하시고 화장실 청소 체크하시고 집 전체 체크하시고 빨래 널어놓은 거 체크하시고 이런 네. 남자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이렇게 네. 책장에 먼지 쓱 닦아보고. 네, 이건 남자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동적 평형 상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89페이지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적은 관련 표지로 해석되는 신호는 자동적으로 적절한 애착의 감각을 되살리려는 행동을 야기하게 되며 너무 과도한 관련 표시로 해석되는 신호는 자동적으로 적절히 분리하려는 감각을 되살리려는 행동을 야기한다. 너무 저한테 오는 에너지가 적은 것 같으면 더 달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너무 과도한 에너지가 또 오면 거리두기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런 것들을 유아적인 욕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엄마가 에너지를 사실 그 100일까지는 굉장히 몰두해서 아이한테 에너지를 가득 주다가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점점 조금씩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엄마의 일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가 조금씩 아이한테 철수가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 아이가 매달리고 그랬다가 또 엄마가 너무 과도하게 에너지를 주면 또 이렇게 조금 뒤로 물러서고. 네, 그게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건 유아적일 때만 그런 것 같진 않고 네. 다희 어머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어머님께서 지금도 끌어당기시잖아요. 네. 강력하게 계속 시도하시죠. 그렇죠. 감정적으로. 네. 그런데 너무나 신비롭게도 나도 원하잖아요. 네. 맞아요. 참 그게 제가 이걸 보면서 개별성만 좋은 것도 아니고 연합성만 좋은 것도 아니고 개별성만 나쁜 것도 아니고 연합성만 나쁜 것도 아니고 참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뭐 엄마가 저를 너무 땡기시는 게 싫기도 하지만 사실 저도 엄마를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죠. 엄마만큼 좋은 대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엄마가 굉장히 음식을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엄마의 김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으로. 내 엄마와 관계를 얼마나 대면대면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김치가 포기가 안 돼서 그만큼은 관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금 선생님이 김치를 중심에 놓고 네. 삼각하게 김치가 지금 의인화 시키는 건가요? 김치를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음식이죠. 김치는. 그런데 선생님께서 지금 김치를 이야기하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책에서 말한 대로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이 팽팽하게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김치 내가 잘 담그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김치를 중심으로 엄마와 끈을 놓지 않는 건 누구다? 저죠. 나다. 근데 이게 오랫동안 수용적인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놓으면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가 김치 안 먹는다고 죽진 않는데 엄마를 놓으면 죽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래서 정신분석을 만나고 제가 엄마한테 그만큼 강렬한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저에게 있구나. 그만큼 엄마가 강렬한 에너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것에 길들여져요.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체크하고 다시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자체를 흐려지게 하는 거.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우리가
자칫 엄마들의 권력, 네. 그 오죽하면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엄마의 권력을 공포의 공포의 권력이라고 했겠어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저는 면허를 따기 전에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엄마가 너는 운전 잘 못할 거야. 너는 운동신경이 약해서 운전을 잘 못할 거야 이러셨어요. 진짜 실제로 무섭잖아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엄청 잘하거든요. 잘하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엄마가 운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건 투사였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말에 내가 묶였으면 평생 운전을 못할 뻔했다 이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계속 저를 초월해야 되는 요즘에 한계를 초월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분화로 가야 하는 이 네. 책에서 그렇죠. 계속 개별성과 분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요. 이게 그 역동적 평형 상태. 그래서 이자 관계일 때 대상과 저 사이에 그 균형도 굉장히 팽팽하잖아요. 남편은 그 원가족에서 사실 많이 분화한 상태로 저랑 결혼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랑도 굉장히 많이 신혼 초기에는 연합되어 있었는데 공부를 하고 그런 관련 직장을 가고 하면서 남편도 힘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로부터 점점 더 그 개별성을 찾고 더 분화하려고 하는 중에 있는데 그게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남편이 시험 공부하려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고 저한테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덜 쓰면 그게 괜히 엄청 서운한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개별화되지 못하도록 나도 일조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들어도 그 서운한 마음을 감추기가 매우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화해야 되는 이유가 93페이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우 적게 분화된 사람은 자율 기능에 능력이 없다. 이런 사람은 정서적으로 중요한 관계에 활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정서적 안정감을 성취하기 어렵다. 관계에 참여했을 때 그의 기능은 완전히 그와 다른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의해 결정된다. 그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단서에 매우 반응적이며 그의 내면적 반응이 너무나 강렬해서 완전히 관계에 어떻게 되냐면 정서적 속박자가 된다.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분화가 낮아졌을 때 그 앞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감정 반응이 쉽게 야기되고 격해지며 지속되고 그래서 그는 분화하려는 심력 발달이 없다. 분화 정도가 매우 낮은 사람의 연합성 욕구는 삶을 통해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인도되려는 깊은 열망과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냐면은 자기 분화가 낮은 사람은 대상에게 계속 의존하는데 집에서 아내한테 의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좀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기 초 이제 입학이나 반이 바뀔 때 그리고 친구들을 기다릴 때 상당히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학기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속이 메스꺼려요. 어지러워요. 학교를 못 가겠어요. 왜 그렇죠? 스트레스가 네. 어떤 스트레스죠? 관계를 잘 풀어내야만 한다는. 네. 내 친구 없으면 어떡하지? 네. 나 혼자면 어떡하지? 나 혼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너무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율적인 기능을 얘기해요. 자율 기능의 능력. 이걸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 요즘 아이들 그 스트레스 너무 심해서 딱할 정도예요. 네. 111페이지에 어떤 적응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듯 하지만 내적으로는 거리감과 반발에 이르게 된다. 피로를 느끼고 지나치게 잠을 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진이 빠져가지고 그냥 잠을 자야만 했던, 그러니까 잠이 저를 덮치는 듯한 그 피로감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게 제가 분화 정도가 낮은 축에 속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더 많이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제 안이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많이 정서적으로 고갈됐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인데요. 분화가 아주 잘 된 사람은 연합성이 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화가 잘 된 사람들은 오히려 연합성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네. 타인으로부터 오는 단서들을 결정하는 연합성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하지만
그런 단서들에 대해 반응하는 그의 행동이나 무반응은 자기 결정적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자기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 기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주변 자료들을 객관적인 상태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말을 해요. 네. 근데 주관적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어떤 상상을 하냐면 친구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마음에 맞아요. 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상상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쳐다만 봤는데 쟤가 날 미워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스스로 위축되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윤서 어머님은 어때요?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 네. 두려워하나요? 아니면 즐겁게 가나요? 저희 첫째가 이제 6살인데, 그 아이는 너무 신나가요. 아, 그러면 자율적인 자기 기능도 잘 돼 있고 분화도 상당히 잘 돼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집이 싫어서 유치원이 집보다 나아가지고 그런 건가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는 전 선생님. 농담이었는데.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네. 근데 저는. 근데 집이 아무리 싫어도 네. 그 유치원에 가서 어떤 공포감을 느낀다면 네. 그런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분화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분화가 어떤 그룹에서는 잘 되고, 어떤 그룹에서는 이 분화가 좀 낮아지고 이럴 수 있나요? 예를 그럴 수 들면 있죠. 사회생활 할 때는 자기 분화를 잘해요. 네. 그리고 가족 내에서는 네. 자기 분화가 좀 낮거나. 저도 지금 이제 늦가기로 학교를 갔는데 사실 저는 긴장이 없어.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저는 한 번도 새 학기에 대한 두려움이 기억나지가 않아요. 선생님은 사실은. 낯선 환경 그리고 네. 새 학기 때 좋은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인생의 경험에서 나와 계속 연결된 그 배선들이 좋은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따님도 그러셔서 복 받으셨네요.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겉으로 사회활동을 저는 꽤 그냥 제 스스로 순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래서 전 분화가 되게 굉장히 잘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까운 가족과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분화가 어려운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불안감으로 이제 회피해버리고. 이자 관계에 들어갔을 때 불안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자 관계는 어려운데. 근데 공동체에서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자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내 위치, 내 포지션만 일을 해내면 되니까 오히려 그게 편안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편하게 하니까 사실 상대도 저한테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봤을 때는 편안한 사람으로 느끼지는데 이제 집에 와서 선생님 상당히 좋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계시네요. 어디다 활용? 지금 사회생활을 하시고 공동체 생활에서는 매우 선생님이 자유로우실 것 같아요. 오히려 외부로 나갔을 때는. 네, 맞아요. 그럼 가사일보다는 사회적 활동이 선생님에게는 상당히 에너지를 주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네. 이게 좋은 건가요? 전 엄마는. 네. 지금 엄마로서 기능도 저는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은 조금 있으신가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시절에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떠난 아버지라든지 그런 관계에 있는 어떤 불안의 경험들이 그 대상이 갑자기 떠날지도 모른다는 근데 그게 내 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 관계 안에서의 불안이 있으신 거지 사회적 활동에서 불안이 있으신 것 같진 않아요. 다이어 어머님은 아기들이 학교를 가지 않나요? 네, 둘 다 학교를 이번에 아이들은 어때요? 네. 이번에 둘째 아이가 입학을 했는데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 게 너무 신이 나 했는데 스트레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누구를 사귀었어요, 몇 명을 사귀었어요 이 얘기를 첫날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제가 데리러 갔더니 친구한테 달려가서 눈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내일 또 만나 약간 이런 반응을 하고 오는데 계속 가스가 차는 그래서 아까 배 아픈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계속 시원한 걸 찾는 걸 보니 소화가 안 되는구나. 이제 요즘에 그걸 느껴요. 같은 병설 유치원을 다니다가 학교를 갔음에도 같은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데도 조금은 스트레스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걸 보면 근데 아까
윤수 어머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 적응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서 나오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적응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공동체를 들어가든 금방 친해져서 그 자리에서 뭔가 한 자리를 하는 막 이런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는 어떤 공동체가 다르냐가 아니라 저한테는 오히려 중학교 시절은 제가 부적응을 더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제가 있는 소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약간 아웃사이더 있잖아요. 요즘 말로 조용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그렇게 하면서 적응을 일부러 하지 않는 듯하게 이렇게 맴돌았다고 해야 되나? 드니 어머님처럼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다가올 거면 다가오고 말 건 말아. 약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일부러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 다이 어머님께서는 96페이지 아랫부분에 내려오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밀감과 거리감에 대해 사람들이 내적인 정서적, 감각적 반응들을 고려하게 될 때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간에 존재하고 있는 상호관계의 시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일으키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현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뭐가 될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람들 사이를 좀 보신 것 같아요. 상당히 이렇게 봤을 때는 내적으로 튼튼하신 분이네요. 그랬나요? 그렇다고 제가 거길 도망치진 않았거든요. 꾸준히 갔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래서 계속 그 자리는 유지했으나 그 사람들과 관계를 굳이 하지 않고 저랑 친밀했던 친구 한 명, 그 친구 한 명이랑은 끝까지 관계를 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지냈는데 분교급인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다른 타 지역에 있다가 그 분교급인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 4, 5, 6학년 이렇게 지냈는데 여자아이들이 한 학년에 4명? 뭐 이렇게 저까지 4명, 5명 막 이랬어요. 되게 재밌었겠죠? 네. 되게 재밌었거든요. 뭐가 재밌었냐면 그 여자아이들끼리 뭐 3명, 4명이서 어떤 한 아이가 주도해가지고 그러니까 힘이 말해서 한 명을 소외시켜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ABC가 이제 하나의 그룹이 돼가지고 ABC가 이제 시장 가가지고 그 당시 유행하던 통굽의 슬리퍼를 사와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면은 갑자기 B의 통굽이 막 D에게 가 있어요. B를 또 그 다음에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타지에서 와서 그런지 얘네들이 어떤 날은 저한테 또 통굽을 줘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일어나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에게 통굽을 주든 안 주든 이게 조금 그때 아마도 그때 훈련이 됐을까요? 좀 약간 사람 재밌다고 하셔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재밌지 않나요? 그때도 그 상황을 잘 견디신 것 같아요. 괴로워서 뭐 학교를 안 간다던가. 그러지 않으셨죠? 그때 이렇게 보면서 너무 웃기다. 검은 비닐봉지에 그 다음날엔 D에게 주고 그 안에 통굽을 담아가지고. 이게 생각했던 것 힘든 같아요. 이야기. 관망하신 느낌이에요. 그렇죠. 더 위에서. 너희들 그렇죠. 놀아라. 해봐라. 이렇게. 나 좀 수도권에서 왔다 막 이런 거. 자부심이. 얼굴 좀 너희들 왜 이렇게 유치하니?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래, 멋있어요. 주려면 주고 뭐 안 주면 안 신지. 이렇게. 상당히 시골 아이들을 관찰하시는 저는 어렸을 때 그랬으면 왜 난 통급을 안 주지? 막 이랬을 것 같거든요. 아마 제가 그 그룹에 오랫동안 있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정말 새로운 곳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미 네. 나는 위에 있어. 위 아니야. 놀아봐. 레벨이 달라. 한번 놀아봐. 한번 해봐. 아니에요. 여유로우셨군요. 멋있는 분이십니다. 이 책의 9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친밀감과 거리감, 이 두 가지가 잘 분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위협을 받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관계는 두드러지게 유연하다. 지금 그 윤서 어머님이 그렇게 지내신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걸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놀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왜 그랬죠? 어디서 훈련을 받으셨길래? 그러니까 전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닌데 굉장히 네. 재밌어 하시는 그래요? 거니까. 진짜 네. 재밌게 놀이로 보신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걸 놀이로 이렇게 볼 정도면 이 친밀감과 거리감을 조절하는 능력이 이미 갖춰진 거예요. 부작용도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네? 주시겠어요? 네. 아니 너무 이거에 대한 관망하는 어떤 그런 게 아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위에서 이렇게 봤다고 하시지만 약간 그게 가족 체계 안에서는 그리 가족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으로서는 약간 이 관망하는 태도가 집에서도 애들이 재밌네. 남편과 아이가 놀 때도 뭉그레 돌아가면서 애기 막 힘들어하는데 힘드네 뭐 이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힘든 것도 이렇게 지켜보시는. 제가 지금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거든요. 애기가 힘드네 뭐 이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선생님 그러시지 않는데 왜 자신을 약간 그런 성향이 약간 그런 이렇게 살짝 물러나서 보는 게 있다. 있어요. 네, 살짝 그 정도 물러나서 보시는 거지. 아기랑 하루 종일 같이 지내시고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주시고 네. 잘 케어해주시고 유치원 갈 때 보면 예쁜 옷 입혀서 잘 보내시고 잘 하시던데 네. 나중에 애기한테 물어봐야겠다. 맨날 커서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선생님이 제가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조금 아이들이 조금 전에 이제 피부가 좋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죄책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내가 네. 잘 살피지 않고 맞아요. 이렇게 멀찍이 차갑게 거리를 둬서 저러지 않나 하는 네. 그 죄의식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아이들 이렇게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셔도 아토피나 천식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특별한 증상이라기보다는 많이 발생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그 현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시고 지금 집중해서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 좋은데 자꾸 이렇게 엄마를 네. 너무 차갑고 네. 이렇게 케어를 하지 않는 거리를 두는 엄마로 보시는 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부로 네. 네. 제가 해줄 수 있는 걸 더 네, 지금 맞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마음이 아프죠. 아이들 아프면 맞아요. 다 내 탓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엄마들은 자녀들이 아프면 내 탓인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네. 엄마가 행복할 때 아이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부부가 둘이 만나서 친밀감, 거리감, 분화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시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동시성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말을 해요. 99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시성의 결여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남편은 아내에게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있고 싶은데 아내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할 때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된다고 책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든이 어머님은 같이 있는 걸 서로 좋아하시는 편이시죠? 네. 저희는 많이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둘 다 어디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에 있는 거. 둘 다 다행히 둘 다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냥 집에 있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걸 좋아했었던 편이에요. 이럴 경우에 상당히 두 사람의 분화나 그 자기 결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간혹 이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남편분은 오늘 밤에 차도 한 잔 마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나 책 봐야 돼. 나 과제해야 돼. 이러면서 그 동시성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현재는 안 그렇습니다. 현재는 동시성을 즐깁니다. 근데 과거에 저는 남편이 이렇게 다가오면 지금 내가 100페이지밖에 못 읽었다. 막 이러면서 막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보여주면서 내가 할 일에 있어서 당신은 조금 양보해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같이 대화가 딱 붙어서 시작되면 막 대화를 했다가
또 자기 책 읽을 거 서로 각자 읽으러 싹 들어갔다가 음. 이게 이제 아. 좀 자연스럽게 와, 되는 것 함께 있지만 따로 있고 따로 있지만 함께 있을 수 있는 네. 능력이 다이 어머님은 되시네요. 네. 근데 윤서 어머님은 지금 천장도 바라보셨다가 옆 사람도 바라보셨다가 저희는 과정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과정이란 단어가 참 좋네요. 네, 저희는 과정이요. 남편은 새벽형 인간이고요. 저는 야간형 인간이에요. 얼마나 이 동시성의 결 어려우시겠네요. 그거 새벽에 3시쯤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그 중간 어디쯤에 너무 새벽은 또 남편도 힘듭니다. 그래서 남편 그때만 볼 수 있어요. 그때만 새벽에만 새벽에 일어나야지 볼 수 있어요. 어려우시겠는데요. 최선을 다해보. 최선을 어떻게 다해보실? 일찍 자려고. 일찍 자려고. 그때만 볼 수 있어요. 남편을. 남편이 집에 오면 이제 바로 잠드니까. 그때 아니면 이 동시성을 남편은 새벽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 네. 새벽에 30분 동안 밥을 차려서 드시고 식사 아침을 대단하시잖아요. 네. 네. 30분 동안 차리신다고요? 아니요, 30분 동안 이제 드셔요? 드셔요? 차리고 드시고까지. 그래도 맞춰주려고 새벽에 일어나시는 30분이란 단어가 상당히 제가 지금 들리기로는 30까지로 들려가지고 가지 수도 많아요. 적지 않아요. 근데 뭐 감사하죠. 저는 못해줄 때가 많으니까. 그리고 아내한테 뭐 해달라고 막 강요하지 않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셔서 혼자. 분화되셨네요. 아침 식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그런데 동시성으로 시간대를 같이 보내기는 어려우실 수 있겠다. 네. 그래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러면은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 시간?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지금은 아이들 케어로 두 부부가 완전 몰입돼 있어서 전 새벽이 근데 좋더라고. 오늘도 새벽에 같이 앉아서 책 보고 옆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새벽이 뭐 해 뜨는 거 보고. 네. 멋있는 부부시네요. 이거 읽어도 되나요? 100페이지? 네. 균형 관계는 손과 장갑이 완벽하게 맞는 것과 같다. 네. 그래서 이제 106페이지에 관계 균형을 방해하는 다른 유형의 반응은 조화 유지를 위해 다른 사람의 불안을 없애려는 서로 간의 수용성이다. 이게 불안 때문에 서로 간의 수용을 해달라는 요구 때문에 이제 관계 균형이 깨지기도 하지만 방해되기도 하지만 사실 손과 장갑이 완벽하게 맞는 그 순간은 짜릿하잖아요. 네. 진짜. 라텍스 장갑 꼈을 때. 손이 작아가지고 좋아요. 모든 장갑이 다 큰데 라텍스 장갑 싹 꼈을 때 여기 이 손가락 사이까지 이렇게 쫙 맞았어요. 네. 부부 관계가 그런 균형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진짜. 네. 진짜 멋있는 관계죠. 손과 장갑이 딱 맞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왜 깨지냐면 10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관계에서 누군가 충분히 가졌는지 또는 충분히 주었는지 하는 선입견이 존재할 때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남편이 날 좀 덜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남편에게 에너지를 많이 주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남편은 받아먹기만 하는 것 같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느낌일 때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다이 어머님 할 말이 왜 없어지셨는지. 저는 그거를 할 말을 지금 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남편한테 계속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당신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어? 이것 때문에 남편이 화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남편이 해준 게 많은데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맞아 상상 속에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게 그래서 뭘 해줬어 이 말로 이제 남편을 완전 무화시켜서 사라져버리게 만들었던. 진짜 남편들이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매달마다 그 귀한 월급을 갖다 주셨잖아요. 그거 정말 열심히 사신 건데 우리는 뭐 때문에 화를 내죠? 결혼기념일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꽃을 사왔다던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사왔다던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던가 이런 걸로 우리가 충분히 남편이 나에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반성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목소리가 너무 시무룩하셔가지고 우리가 다 그런 과정 다 겪었죠. 네. 근데 이 보멘이 저에게 위로해 줍니다. 81페이지에 사람이 자신에 대해 관찰하는 것은 어렵다.
아니, 저는 엊그제 그런 질문 선생님은 참 남편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면서. 네. 많이 생각하시니까. 네. 그래요? 윤서 어머님은 유독 대화를 가끔 이렇게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음식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좋은 음식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엄마들은 아이들 생각을 첫 번째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남편분을 생각하세요. 네. 아니, 이렇게 예쁜 아내가 있어요. 우리 그룹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맞춰 하셨잖아요. 그게 너무 웃겼어요. 남편분도 그만큼 사랑하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봐서 저도 진짜 궁금해요. 질문해 보셨나요? 네? 근데 질문을 했죠. 그날 질문 바로 해봤는데 대답이 그렇게 막 현찮아요. 현찮은데. 아니, 표현은 현찮아도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어떠신가요? 느끼기에요? 네. 부족해요. 부족해요. 이때 관계의 미분화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과정이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계속 가정이에요. 제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때로는 이런 가정도 있어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이런 가정도 있어요. 남편분이 확신하세요. 나는 아내에게 다 준다. 나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내 아내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남편분들 보면 실제로 그런가요?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환상? 네. 그죠? 제가 근데 아내분을 아직 안 만나봐가지고. 전가요? 아니. 여기 없습니다. 기대하시는 거. 전가요? 아니. 저는 남편을 막 사랑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제 환상. 본인이. 제가. 남편분이 그렇게 얘기했냐고 얘기하신 줄 아니요. 제가. 아버님. 저는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레시피 느껴져요. 모든 거 다 해줄 것입니다. 막 이러지만 안 해주고 이런. 네. 확신에 사세요? 네, 저는 거의. 어쨌든 근데 남편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이건 행복한 일 아니에요. 네, 사랑은 이미 하면서 내가 받는 거니까. 결혼도 거의 제가 먼저 하자고 한 것 같아요. 와. 네. 그랬어요. 첫눈에 반하지. 아니요, 첫눈에 반하진 않았어요. 또 단호히 아닌 건 아닌 걸로. 첫눈에 반하진 않았는데. 자신감이신가요? 아니면 이게 뭔지 제가 지금. 네. 근데 좋으셨나 봐요.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윤서 아버님이 공감 능력이 맞아요. 좋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딱한 분들 보면 이 가슴 아파하시는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신데 그걸 무의식적으로 아셔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109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별성은 자체 범위 내에서 불안을 흡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때때로 그 위치를 비상구가 없다라는 말로 설명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엔이 말하죠. 113페이지에 계속해서 말해요. 이자 관계에서 얽혔던 수많은 오해들이 이해가 될 때 분화가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좋은 대상들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유연성이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텍스트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반성이라면 반성이고 저는 저번에도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수용하면서 사는 게 쉬웠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불협화음을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쉬운 쪽을 택했던 것 같아요. 맞서기보다는 그냥 맞춰주는 게. 네.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것보다 엄마가 먹고 싶은 것들을 선택했고 좀 더 쉬운 쪽을 택했다면 어느 순간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저희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제가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맞춰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화가 되어서 개별성을 가질 때 아이들도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과정 중에 있고 저는 너무나 강력했던 연합성을 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더라고요. 좀 쉽지가 않아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경우도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미래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고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저희 타이틀처럼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지금 현재의 삶의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희 어머니께서는 오래 걸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이들이 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가 이런 각성을 일으켜서 스스로 반성하고 이렇게까지 노력하신다는 건 저는 다희 어머님처럼 노력하시는 분을 많이 못 봐가지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있고 또 그럴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또 있네요, 저는. 저는 친정어머니가 이번 주에 와 계시는데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친정어머니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시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랑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다 장성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니 어떤 하나에 막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좀 많이 그 사이에 거리도 있어지고 이러니까 좀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아이들도 할머니를 더 엄청 편하게 잘 지내주고 그러면서 이 좋은 대상 어떤 새로운 대상일 수도 있지만 엄마라는 대상은 그대로이지만 엄마의 어떤 좋은 부분과도 이게 연합해서 같이 있어도 불편하지가 않고 편안하게 그 유연성 있게 제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아이들도 맡겨드릴 수 있고 이렇게 저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세상에 엄마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요. 단지 그 사이에 엄마가 해결되지 않은 이슈, 그러니까 엄마의 결여,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엄마의 상태, 이런 관계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거지 이 세상에 엄마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실까요? 정말 엄마와 화해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관계 개선이 없겠다. 최고의 관계 개선의 길은 엄마와의 화해다라는 생각이 윤수 어머님 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저희 엄마와 제 아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먼저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분화 정도가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유연성이 있으신데 그런 엄마를 좀 닮고 싶다는 생각.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되면 저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저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 항상 찾으시는 것 같거든요. 저희 엄마는. 그래서 그렇게 유연한 엄마가 되고 싶다. 저도 또한. 우리가 정말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저는 그게 엄마와의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누구를 용서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용서하기 참 어렵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엄마의 삶을 이해할 때 우리 내 속에 있었던 나쁜 기억들, 나쁜 경험들이 많이 녹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내 엄마와의 관계가 참 따뜻해지고 예뻐지지 않을까. 그 에너지로 나도 내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요, 엄마들 마음이 지옥인데 아기들을 행복하게 키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인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나와 관계 맺었던 내 엄마와 행복한 관계 그리고 행복한 기억을 살려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자 관계 그리고 대상 관계에서 중요한 개별성과 연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엄마들이 모두 다 자유롭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들이 행복할 때 우리 아기들에게 좋은 그 행복한 에너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들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어려운 내용인데 너무 편안하게 이해하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엄마 교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